무소속 최진석 후보는 전기차, 친환경 도시 건설 등 전기차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소형 원자로 제조 공장 유치, 해외 영화 제작사 유치도 제시했습니다. 통일한국당 최진석 경남도지사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진석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현장에서도 많이 떨리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텔레비 토론하기 전에는 예.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는 정도고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TV 토론 후에는 텔레비 토론 보면서 제가 이광기를 닮았다 그래요. 탤런트. 탤런트 이광기 씨요? 그래서 이광기 진짜 닮았네. 예. 아마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마산선거 출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니까 예. 이제 다른 후보들이 공고 출신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하고 상고 한번 제대로 붙었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동안에 자동차나 조선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진짜로 살려 그러네. 그 정치인들 같은 이렇게 진짜로 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을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도 오늘 시작됐잖아요. 네네. 더 떨리실 것 같은데 예. 하셨습니까? 사진 투표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 MBC 방송국 옆에 예, 양덕 예. 1동에 가서 네네. 할 생각입니다. 예, 좋은 예. 아침 잘 마치시고 또 예. 사전 투표도 참여를 하실 예정이군요. 예. 바로 5대 공약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제목이 친환경 EV, 전기차 산업의 메카, EV 경남 추진 이렇게 적혀 있던데 예. 실현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썼는데요. 왜 메카냐면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 중에 정기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기연구소가 용하게도 우리 창원에 와 있죠.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물류가 이동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라고 했지만은 자동차, 그다음에 어선이나 선박, 그리고 비행기까지 요 세 가지가 전부 모빌리티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산업이 경남에 이미 침체되어 있지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제 우리끼리만 해가지고는 지금 사실 힘들기 때문에 세계적인 뭐 자동차 같으면 테슬라, 그다음에 또 원자력 같으면은 또 빌리 게이츠가 만든 GWR 이런 세계적인 모빌리티 관련되는 기술들,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들을 다 유치해서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경남에서 같이 해서 인류 공에 같이 이바지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우리 지역 경남에 유치해서 그렇죠. 네, 이바지하겠다라는 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5대 공약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제목이 친환경 EV, 전기차 산업의 메카, EV 경남 추진 이렇게 적혀 있던데 예. 실현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썼는데요. 왜 메카냐면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 중에 정기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기연구소가 용하게도 우리 창원에 와 있죠.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물류가 이동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라고 했지만은 자동차, 그다음에 어선이나 선박, 그리고 비행기까지 요 세 가지가 전부 모빌리티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산업이 경남에 이미 침체되어 있지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제 우리끼리만 해가지고는 지금 사실 힘들기 때문에 세계적인 뭐 자동차 같으면 테슬라, 그다음에 또 원자력 같으면은 또 빌리 게이츠가 만든 GWR 이런 세계적인 모빌리티 관련되는 기술들,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들을 다 유치해서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경남에서 같이 해서 인류 공에 같이 이바지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우리 지역 경남에 유치해서 그렇죠. 네, 이바지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괴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친환경 EV 전기차 산업의 메카 EV 경남 추진이었고 이런 이제 운송 수단에 있어서 이번에 선거는 또 역시나 기후라는 단어가 꼭 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 EV 글로벌 메가시티 경남 건설 추진이 또 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 산업만 해가지고 물건만 만드는 데가 아니고 예. 지금 사우디 같은 데서는 이런 지금 모빌리티 도시를 아예 만들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는 나라들은 새로운 도시를 처음부터 이 모빌리티가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우디에 질문이 났습니다만은 사우디에서 그걸 공모를 했더니 현대자동차가 아마 280조인가 하는 금액을 제출한 것 같아요. 저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에 산과 바다와 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뭐 그 이 모빌리티 도시로 구축을 이제 하면은 기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CO2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그 도시를 하나로 그 묶을 수 있는 사실상 그 지금 불경 메가시티 이야기합니다마는 물건 경남 도만 가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18개 시군의 메가시티에 대한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모빌리티 가지고 이 시작으로 완전히 묶어야 된다는 거죠. 네, 확실히 좀 경남 내에서도 이런 고민들은 필요해 보였어요. 네네. 네,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동도 힘들고 또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또 공약으로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기후 대응 같은 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의제이기도 합니다만 경남만 놓고 보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인구 소멸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공약 같아요. 국가산업단지 규모의 기농단지를 조성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지금 물론 아까 그런 기후 문제도 있지만은 기농이라는 게 기농 기촌이 상당히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인구 소멸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부분 그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항로화 함양 항로화 엑스포가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그 조직위원회에서 총회의원으로 참가하면서 많은 이제 그 농촌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기농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도시에서 혼자 가서 기농을 할 수 있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융합도 잘 안 될 뿐더러 지역 사람들은 저 뭐 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온 사람은 뭘 하고자 하는 게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을 시골에서 공장 지으세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 하려면 농공단지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이게 다 구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 혼자서 시골 간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산업단지 같이 좋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같이 해야 된다면 국가급이 왜 필요하냐. 기농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국가적인 이것이 지방의 어떤 그것보다도 그 정부의 기초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국가 산업단지 형태의 기농단지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적으로 발달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지금도 보면 한 사람이 시골에 기촌하면 한 3억 정도 뭐 땅을 살 돈, 집을 살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주는데 그래가지고 망한다고요. 농사 안 되면. 네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는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어떤 그 에리어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스마트팜에 여러 가지 구상을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는 가로등까지 딱 박아가지고 아주 가서 쾌적하고 편하게 그리고 그 현재 지역들 민들도 그 단지하고 같이 교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들었는데 뭐 수도권도 그렇고 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기농해야지 이렇게 편하게 말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적응하기도 쉽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내기도 힘든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공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소멸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공약 순위 네 번째를 보니까 경남 수출 자유지역 조성인데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우리가 그 사실은 그 활성화됐을 때는 수출이 잘 됐을 때는 7대 도시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산 경남에 수많은 여성들이 많이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때는 100세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젊은 여성들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남성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빌 산업에서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토론 때 박한수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도 좋지만 이쪽으로 가면 기존의 자동차 그 부품 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이 전기차에서는 많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많은 부품이 필요 없기도 하지만 새로운 부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들이 지금은 많이 필요 없는데 엄청 필요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들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터리도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엔진 대신에 모터가 다양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남 수출 자유지역은 뭐냐면 100세 지금 현재 그 마산 수출 자유지역은 28만 평이에요. 근데 28만 평인데 쌍용 자동차가 26만 평입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 들어오는데 26만 평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18개 시군 사이에다가 경남 수출 자유지역으로 이미 조성을 하자는 거죠.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은 올 수 있는 공간이 9군데가 있다는 거죠. 18개 사이니까. 9군데에다가 그걸 배치해서 하고 특히 아까 그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생각에서라도 예, 예. 그 뭐 나중에 별도로 필요한 시간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9군데에다 조성하겠다는 게 사전에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공약 중에 또 농업과 관련 또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공약을 보니까요. 5대 공약 중에 국제적인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 연구개발센터 유치 조금은 다른 산업의 또 의미의 공약이네요. 그렇죠. 예. 이 분야는 우리가 이제 크게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허준이나 유이태 이런 그 한방에 유명한 사람 지금 한방 그 엑스포도 하고 했습니다만 삼청이 예. 지리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약을 잘 만들었잖아요. 한방이 약 아닙니까? 우리는 경상남도 약대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무슨 다들 지금 기존의 그 정당들은 뭐 의대를 유치한다고 막 얘기하면서 약대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의대를 유치해가지고 아무리 의대가 잘 발달한들 지금 그동안에 많이 했던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의대가 이름이 나겠습니까? 경남의 한의대도 찾기 힘든 것 같은데. 한의대도 그러고 없는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스토리가 허준과 유이태의 그 지리산의 수많은 약초 예. 이 많은 스토리가 다행히도 또 진주 쪽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한다면서 약대가 없고 그다음에 한의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게 다 영화 드라마 소재죠. 그리고 한류 수도라고 섬이 많고 아주 수려합니다만은 이곳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야 시대부터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우리 마산만 하더라도 뭡니까 온나라 그러니까 이제 몽고가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경남이 없으면 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호하는 기업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는 영화는 월트 디즈니나 또 애니메이션 쪽에는 미국에서는 월트 디즈니지만 일본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입니다. 근데 예. 그런 연구개발 부서들이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아시아의 스토리는 경남의 지리산과 그 한류수도 속에서 근처에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 예, 예.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뭐냐면 뭐 게임 산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하고 지난번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했습니다만은 저는 진주 대첩 영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진주 대첩, 진주성에서의 스토리는 예. 정말 세계적인 스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5가지 공약에 있어서도 후보님의 많은 공약이 그리고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35년간 대우조선,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일본하고 무역을 수출을 통해서 저는 작년에 경남 무역인상 수출 용자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실무에 이렇게 수출, 투자 유치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는 상을 대통령상부터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상 그리고 무역협회장까지 상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번에 1, 2, 3번에 우리 박한수 후보 같은 그런 행정가가 필요하고 저는 영국 같은 노동에 대한 잘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양무석 같이 언론을 잘 하시는 분 이런 세 분만 제가 있다면 전 도시산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한국당 최진석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예, 마산 상고 출신 4번 타자 최인석입니다. 지금 우리 박한수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침체된 기계, 자동차, 그리고 조선 플랜트, 그리고 항공, 말루 홈런으로 4번 타자가 일수하겠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그런 기업이 없다면 그 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대우조선에서 조선 플랜트 사업을, 해외 사업을 했고 또 에디슨 모터스 전기차 사업에서 해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전기차 사업, 전기사업뿐만 아니고 저는 105나라와 무역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5나라의 그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페이스북을 만든 저크버그, 그리고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도요타를 지금 현재 세계 제1의 회사로 이룩해낸 도요타 회장도 찾아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닌텐도, 게임보이. 그리고 월트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를 우리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한려 해상 공원 인근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저는 복지사업 구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본하고 거래를 한 35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자주 다닙니다. 일본 사람들의 생활비, 월급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뭐가 크게 차이 나냐면은 지금 일본은 엄청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고속도로 비용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비용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5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비가 5배에서 7배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복지가 바로 교통비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를 한번 가보려 할 때 교통비가 든다 그러면 그건 차별화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지만 이제 전기 모빌리티 시대가 됐습니다. EV 전기차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박은수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누비자 자전거 같이 EV 전기차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전기차를 사가지고요. 전기 비용 한 달 비용이 6만 원에서 7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고 다니는 가솔린 차는 아마 하루 다니는데 6만 원, 7만 원 들 겁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이었던 복지사업 구상과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는 각 후보마다 8분씩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의 공약이 타당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1분 이내로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모든 후보에게 한 번 이상씩 질문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 계속해서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에게 주도권 8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경상남도가 침체된 경제에 있는 것이 기계, 자동차, 그리고 조선 플랜트, 그리고 항공산업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야구로 치면은 지금 주자로 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홈으로 풀어드리려고 그러면 홈런을 쳐야 됩니다. 저는 4번 타자로서 그래서 이번에 너무 4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기계, 자동차, 지금 조선 플랜트 이 부분에 전부 이 산업이 전부 다 끌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계도 필요하죠. 공장을 하려면. 그리고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배들도 다 어선도 그렇고 큰 선박도 배로 전기로 바깥에 전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항공기도 지금 기름을 쓰는 게 아니고 전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물류가 움직이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복지로서, 복지 사업의 구상안으로서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창원에서 누비자 같이 자전거가 공유되고 있듯이 경남 전역에 특히 노인과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기차로 하려고 합니다. 박한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누비자 같이 전기차가 2인승짜리도 있고 1인승도 있고 조그만한 전기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의 이 모빌리티 도시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를 예. 다양한 모델로 예. 우리 도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면 환경 분야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예. 그 전기차 이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약 중에 섬을 다리로 연결하는 그런 예. 있지 않습니까? SOC 사업 같은 건데 저는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함양에서 옛날에 한국 하이바 자리에 있던 에디슨 모터스가 PAV라고 퍼스널 에어 비클, 하늘을 나는 택시가 드론인데 사람이 타는 거죠. 그게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섬을 다리로 갈 것이 아니고 PAV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AV가 지금 사실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내에 반드시 지금 서울에서는 한강을 넘어가는 비행기가 넘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도섬을 갔다 왔다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기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리를 짓는 그런 비용을 PAV 쪽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경남 기업들이 320개 섬을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세계적인 뉴스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많이 그 부분이 실용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강 주변에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PAV가 활용화되고 그게 실용화된다고 하면 우리 인류의 교통 환경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 산업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제 실용성이 있고 또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역 분산 관련해 가지고 소득세하고 그 법인세, 상속세 이런 것들을 그 지역 분산 어떤 그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독일에 그 자주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가서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옛날에는 서울 지금 현재 서울보다 더 복잡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걔네들이 뭐 바이에마르 헌법이나 그런 걸 동그라미 쳐가지고 중심에 있으면 소비세를 많이 내고 제가 한번 그 독일에 갔더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가자 했더니 기름을 넣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기름 넣으러 가는 데가 1시간 정도 시골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기름을 넣고 와도 이게 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 후보님 말씀 중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개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를 군 지역이나 뭐 시골 지역 여기는 면제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차라리 한 15% 오히려 그 부가세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 시골 지역에서는 부가세가 10%만큼 싸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추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럼 부가세를 높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의 문제가 오히려 과잉 그 수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 부가세 높이고 지방 사람들 부가세 빼자면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그 서울 수도권의 가밀 영역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세거든요.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이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상속세를 지방 차등 감면안으로 서울에 전국이 다 100만 원씩 내는 거 지방에서 70만 원씩 내고 30%만 감면시켜주면 어느 기업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소득세, 근로소득세 깎아주는데 누가 안 내려오겠습니까? 특히 상속세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속세를 100만 원 내는 그 기업주가 70만 원만 낸다고 하면 기업을 갖다가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 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부가가치세 또한 지방 차등 감면으로 하면 대도시 만 사는 게 아니고 중소도시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있는 특히 중소도시나 군 단위가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경남에서 18개 시군 중에 14개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지역들을 말 그대로 국세를 흔들어서 그 풀어낼 수 있는데 아까 그 박한수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앙정치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지사는요, 행정 플러스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중앙정치를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중앙정치가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중앙정치와 도지사의 행정 부분들을 선을 긋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박 후보께서 답할 건 아니고요. 본인 주도 시간도 제 아닌데. 후보가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왜 박 본인 주도 시간도 아닌데 왜 본인이 뭐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박 후보님, 박 후보님 지금 질의받은 거 아니잖아요. 제 후보님 제가 아니 복지 공약할 그래서 때 제가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정치를 움직이지 않으면요.
경남도도 살아나가기 힘들다는 걸 최고원님. 말씀드리는 본인 거예요. 주도시장인데 자, 우리 양 후보가 답변 다 해보니까 어떻게? 어쨌든 아까 그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인구 소멸 지역이라도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 후보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창녕에 양파 농사하시는 분이나 담양에서 뭐 단감을 하시는 농사분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노동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근로자를 생각하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도지사가 된다면 도지사가 제가 되든 누가 되든 그 도민들이 필요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도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선 기본은 우리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남 자체가 전기차 친환경 메가시티가 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열심히 도민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도민들과 같이 우리 경남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꾸지람도 듣고. 무소속 최진석 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오랜 기업 경험을 강조하면서 경제 전문가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같이 만들어서 인류 공연에 같이 이바지하자. 그리고 그 선도적인 그런 경상남도가 모빌리티 도시, 국가 도시로서의 모양을 갖춰가지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불경 메가시티 할 때도 우리는 전당하러 가자 하는 부분을 기성정치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웃음꽃 활짝 펴줄 수 있도록 이번 선거가 큰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특히 노인과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기차로 하려고 합니다. 착한 지도사의 모습을 또 진정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산상고 출신 4번 타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마지막 날까지 착한 지도자가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는 공약을 경상남도 18개 시군 사이사이에 저는 경남 수출 자유지역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하겠다는 기업들을 그 아시아 공장을 한국으로 경상남도로 유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성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진주의 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죠. 저는 다른 지도를 다녔습니다만 경상남도의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지붕 테라스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복합 시설을 재래시장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MBC 경남에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대토론회가 있는데 저는 바로 오늘 삼청 시장 같은 이런 그 재래식 시장의 위쪽에는 반드시 복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저는 오늘 5월 22일 함양군 지리산 함양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 함양 전통시장도 시장 위쪽에 텅 비어 있습니다. 멋있는 복합 주거단지를 이 전통시장 위에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쭉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이제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앞으로 6월 1일까지 10일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창녕에 나와 있습니다. 창녕의 전통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이 재래식 시장들은 전부 재래시장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다가 복합 주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세련되고 국제적인 모양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위에 하늘 부분에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저는 5월 21일 토요일 지금 밀양의 전통시장 밀양 아리랑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전통시장은 어디나 할 것 없이 경상남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 아리랑 시장도 이쪽에 적어도 공간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 20층 정도의 주거시설도 같이 복합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또 시장만 놔둘 것이 아니고 저 복합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 저는 지금 합천 왕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 치고는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시장의 위쪽에 보면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상당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위쪽에 복합 주거시설을 만들어야 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좀 더 활력 있는 곳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관광과 수출의 활력은 이런 전통시장, 전통 재래시장부터 활력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이제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앞으로 6월 1일까지 10일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창녕에 나와 있습니다. 창녕의 전통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이 재래식 시장들은 전부 재래시장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다가 복합 주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세련되고 국제적인 모양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위에 하늘 부분에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저는 5월 21일 토요일 지금 밀양의 전통시장 밀양 아리랑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전통시장은 어디나 할 것 없이 경상남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 아리랑 시장도 이쪽에 적어도 공간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 20층 정도의 주거시설도 같이 복합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또 시장만 놔둘 것이 아니고 저 복합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어저께 19일날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도지사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남의 김해시청에 왔는데 앞에 벽보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이번에 도지사 4명입니다. 저는 4번으로 출마했습니다. 1, 2, 3루에 있는 후보들을 4번 타자가 홈런으로, 만루 홈런으로 다 쓸어 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화이팅! 저는 제가 나중에 토론에 나오면 들어볼게요. 지금 재래시장 어떻게 형성할 거냐. 재래시장 면적이 좀 높게 해가지고 이거를 복합도시로 쫙 올려보여요.
여기 밑에 있는 위에 지금 뭐냐면 사람이 살아야 돼. 복합 도시가 되는다. 이거 복합 이게 무슨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 지금 저는 뭐냐면 우리 해외 동포들이 여기 와야 돼. 해외 동포 어디가 살아야 되냐? 여기 살아야 돼. 해외 동포들 저 시골 갔다 오면 됩니까? 올라가는 게 한 20초, 30초 올라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최인수입니다. 저는 김해 동상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상시장은 최근에 보면은 동상동 다울림 센터라 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공영 주차장과 시장 사이가 길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큽니다. 시에서 일을 주행했지만 그동안에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업 정신으로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도지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도에서 해결해야 되지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안 되고 이 개인 땅이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쪽에다가 몇 분 이야기는 했는데 네네, 여기가 개인 땅? 이쪽에서 아니 이쪽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최인수입니다. 저는 김해 동상시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비디오로 약속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차가 안 다니는 거죠? 못 다니는 거죠, 그죠? 네, 시장 그 동상시장 골목이 차가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차장 길목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새로 만든 그 주차장, 그 공영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없었을 때는 또 몰랐겠지만 있으면 요거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시장 사이 그 시장 살길 반드시 제가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인수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용산시 도지사 선거가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김해시의 김해 동상시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상시장에는 전통과 우리 가야 시대의 전통이죠. 전통과 이국의 다양한 글로벌 문화, 특히 이국은 인도입니다. 그 문화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시장으로 즐길거리, 볼거리를 갖춘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도 바로 이 김해의 동상시장이 김해의 세계적인 전통시장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날입니다. 그날을 위한 오늘이 본격적인 스타트 날인 것이죠. 오늘 저는 창원시 마산구에 있는 구산면 로봇랜드 앞에 와 있습니다. 로봇랜드는 물론 어린이 같이 오지만 어린이를 위한 곳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인 것이죠. 물론 처음의 구상은 로봇랜드가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로봇 산업의 중심이 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자취하더라도 앞으로 로봇랜드를 실제로 산업용 로봇이나 다양한 로봇 산업의 중심이 된다면 그건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바로 이 로봇랜드 앞에 있는 구산면 바닷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바닷가는 세계적인 세일러들, 요트 하바, 요트장들을 건설했던 제가 10년, 15년 전에 많이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걸 보고 다 놀랬죠. 감탄했죠. 세계적인 요트장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세일러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곳인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4년 해안관광의 중심을 바로 로봇랜드 앞에 있는 구산면에서 진동까지 이어지는 리아서식 해안, 상당히 큰 범위입니다만은 세계적인 세일러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그곳엔 지금 하얀 부표가 많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세계적인 세일러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고 또 EV 모빌리티 산업의 바다 부분에서는 어선이나 요트, 파워보트 등 대형 선박까지 모두 전동화해야 됩니다. 그런 산업이
경상남도 곳곳에서 펼쳐질 것인데 바로 그 현장은 바다가 돼야 되고 해양 레저 관광도 번성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 정도에서 벗어나서 마산 구산면이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6월 1일 지방선거 날을 향한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날입니다. 저는 오늘 로봇랜드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구산면이죠. 지금 보이는 저 바다가 바로 세계의 해양 세일러들이, 요트맨들, 파워보트맨들이 그렇게 탐냈던 곳입니다. 우리 구산면의 앞바다는 이 로봇랜드 앞바다를 비롯해서 원전, 진동까지 전부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세계적인 세일러들의 천국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얀 부표를 보십시오. 양식장이 돼가지고 양식업에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로봇랜드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로봇랜드가 좋으냐 싫냐,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보다도 이 바닷가는 어른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어른들이 여기서 세일링을 하고 또 여기서 나는 여러 해산물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저의 EV 모빌리티 도시 구상에 따르면은 바닷가는 배들도 지금 어선에 사용한 배들도 전부 전동화되어야 됩니다.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기 배터리 같은 전기 어선이 나오고 전기 보트들, 그리고 다양한 배들이 관광, 레저 관광할 수 있는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자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생각을 이번 4년 안에 반드시 제대로 확립해서 해양 관광의 중심이 바로 이런 세계적인 세일러들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관광은 구산면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6월 1일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공장은 일전 시대를 다 몰라. 역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일전 시대. 우리 회장님, 제가 잘 선거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6월 1일 앞으로 한 2주 남았습니다. 저는 5월 19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날 3.15 의거탑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때 사실은 우리 마산, 경남의 집단 지성이 부정선거에 저항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보다도 선거를 통해서 혁신적인 경상남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당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제대로 된 인물을 평가해서 우리 경남의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갈 그러한 봉사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산 상고 55회 출신으로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활발하게 활력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산 수출 자유지역 가지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경남 수출 자유지역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의 집단지성이 대한민국에서 항상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뭉쳤던 마산 경남의 집단지성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루 홈런을 치는 4번 타자로서 확실하게 1, 2, 3번 타자들을 쓸어 담는 말루 홈런을 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석입니다. 저는 5월 19일 오늘 본격적인 본선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 활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저는 시작하는 날 우리 경남의 자동차 부품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스틸 본사 사옥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축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EV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이 경남스틸이 제대로 활약을 해야 합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도요타 아오키 회장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경상남도의 마산 수출 자유지역 같은 전기차 전용 공단을 9개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사이에 조성해서 골고루 EV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 본사 사고 앞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지금 이제 공적인 선거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 창원 상공회의소 앞에 섰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기 전에 경상남도 자체의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메가 경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상공회의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을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병원이기도 합니다만,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앞으로 메가시티는 경상남도가 통합적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메가시티가 돼야 되겠지만, 창원 상공회의소, 각 지역 상공회의소도 뭔가 통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도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화이팅! 들어갔다 보고 비가 올라타면 항상 보라색 이 파카 같은 거 참 입고 우리 창동에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랬지. 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부터 인생이 막 그냥 공기호텔처럼 막 굴러가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제가 역학이라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게 그 답이에요. 그냥 그게 마무리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파이팅! 하세요. 머리통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통일한국당 막판에 우리 총재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체부가 이제 끝까지 이제 후보 등록하고 후보할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뭐 저희가 이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기업 대표로서 뭐 이제 친구처럼 지내니까 지금 도와주고는 있는데 사실 뭐 선거 완전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홍보 좀 해주시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서 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6.19 정사 선거에 김인석 후보가 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 당 안철수 당 대표가 정당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어요. 지금 10년 동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문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뭐 안타깝고. 그래서 그 몫으로 해서 이번에 부산시 공천 시사 관련 9명 중에 안철수 몫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번에 공천 시장은 아니고 구청장, 16개 구청장과 16개 2분 구청까지 공천하는 게 제가 다 하기도 하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당이 두 군데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보면 진짜 우리 고국이 저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공장으로 치면 문을 닫을까 두려움, 그다음에 걱정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밴쿠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를 하고 오는 그런 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대선에 있냐고 말씀하시고 이제 밀어주시겠다고 일단 해보시라고 해서 저도 진행을 했고 이게 또 끝까지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출마하게 된 동기는 경상남도가 그동안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기계, 자동차, 도선 그리고 항공 이쪽 분야에서 쭉 살아오다가 그것이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경남 삶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아산수출 가전시대, 아산수출 시대 때 그 활력을 다시 되살리려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경남이 가야 될 길을 특히 지방의 것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이건 총재님의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같이 이렇게 그런 속에 제가 끝까지 하게 될 수 있어서 오늘 계속 제도록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활력의 남풍이 될 수 있도록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진만 하는 모양이 나오면 찍으면 되니까. 그렇게 좀 있어줘. 나 1시간까지 갈게. 제 생각에는 EV 모빌리티 세상을 공무원들은 지금 차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출퇴근 차량이든 어쨌든 가장 EV 모빌리티 전기차를 갖다 활용하는 도시가 되려면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가족들이 그 차량을 제공할 생각이에요. 렌트카니까 제공한다니 공유하는 거죠, 공유. 쉽게 창원 누비자처럼 누비차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차 자동차처럼 뭐 그냥 차량 자체가 국민들이 주차하는 없는 거지. 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차를 그 차를 바깥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기 외부에서 왔던 만약에 지금 내가 만약에 어디 뭐 북면에 사는데 지금 도청에 올라 그러면 내가 차를 바깥 할 공간이 필요한 거죠. 차를 어디 갖다 놨느냐는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북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비자 같이 2만 대가 차 돌아야 되는데 처음 제 1단계는 2만 대나 있는데 경남 전역은 그 차조차도 경남에서 만든 차가 되죠. 공간 그렇고 혹시 청사 안에는 좀 공간은 많이 비좁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 청사 안의 공간은 지금 주차장 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이게 저는 이 솔루션 자체가 저는 수출하고 싶거든요. 외국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가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좀 특히 서부 공간이 그 부분은 많이 확보할 수 있죠. 그 공간이 지금 많아집니다. 그런 장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간을 확장하는 거죠. 많이 확보된다고. 건물이 건물 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된다. 그렇죠. 지금 건물이 많아진다. 왜냐면은 지금 이 주차장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닷가에는 아까 지금 배 있지 않습니까? 전기배가 이미 있어요. 전기배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거기 다 전기배 일정 부분이 충전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배 그다음에 PAV도 지금 도청 꼭대기에서 PAV로 지금 비진도 옆에 무인도까지 날아갈 수 있어야 돼요. PAV는 지금 뭐냐면 서울에서는 한강을 넘었다 어쩌다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청에서 통영역 비진도 옆에 있는 무인도에 갔다 안 갔다가 나와 있나니까. 우리는 섬으로 왔다 갔다 했나. 그래서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 저와는 틀린 게 박한수 의원은 다리를 막 나가지고 섬에다가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돈 갖고 PAV를 날려야 된다는 거죠. 섬들을 직접 저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렸다가 다 돌아올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테스트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리산에서 지금 저쪽에 무악산까지 쭉 날아가는 꼭대기까지 날아가는 PAV가 된다는 거죠. 산 꼭대기로 섬으로 이게 날아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민간인한테 저는 이겁니다. 산자부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먼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EV 모빌리티 혁신팀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다 수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전기차는 가능하다는 거죠.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걸 통해서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에서 어쨌든 그 경남은행하고 같이 도하고 뭐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민간이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저 공유입니다. 진주에서 차를 타가지고 KTX 타고 와가지고 차를 타고 막탄이다가 차를 타고 창원까지 와서 창원나라 그냥 가도 될 정도로 그게 뭐냐면 각 도청이나 시나 군청의 시나도가 주유소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전기자동차 그 주유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전기자동차 주유소는 정차만 있는 게 아니고 정차 아닌 게 와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에리어가 뭐 세차도 하고 또 기름도 넣고 할 수 있는 커다란 새로운 그 랜드마크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이제 전혀 그런 세대가 아닌 상황에서 직원들이 안녕하십니까,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부산의 롯데 시그니 여기 뭐야? 안녕하십니까,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상남도를 벗어서 부산의 해운대에 롯데 시그니엘 아트페어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왜 여기 제가 와 있냐면 경상남도의 함양군과 전라북도의 부안군을 배경으로 하는 홍길동 드라마 제작을 하는 현장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홍길동 드라마가 제작되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홍길동에 사용되는 마스크, 홍길동 활군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지금 NFT 아트페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홍길동과 같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경상남도의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텔링의 소재들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를 5년 내에 5개 이상 만들 생각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경상남도의 소재가 세계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를 적을 때 도로명하고 행정동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근데 행정동 아세요? 주소에? 잘 한번 헷갈리죠. 다 모릅니다. 주소를 그냥 쓰고 사인하게 하면 간단한데 주소를 쓰고 행정동이 없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2,000명 안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놓은 것도 왜 그걸 바꾸고 다니는 일이 또 페이스북이 고가의挨拶をすることを許してください。私としては光栄です。私は35年間、韓国のチャンウォン市と日本の愛知県名古屋市にビジネス拠点を置いて13年間、13年目のメッセ名古屋거기도 나오는데. 안녕하십니까, 최희성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저는 몽고정에 섰습니다. 몽고정이라 하면 몽고가 원나라 때죠. 원나라 때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마산까지 와가지고 일본을 정벌하겠다고 마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몽고가 저기 몽고정 비석이 있으면 이게 몽고 우물이죠. 이게 우물. 많은 말을 데려와가지고 말을 먹이는 물도 하고 사람도 먹고 했던 그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몽고정 우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원나라 몽고군들이 우리 마산까지 와서 일본에 3차례 침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장기 주둔을 했었죠. 그러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주둔지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유적이 관광 자원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몽고와 우리 마산, 그리고 마산과 일본, 그때 큐슈를 침략하러 3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 마산의 관광
자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경상남도의 역사, 문화, 스토리 텔링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몽고전과 관련된 우리 또 관광 명품 있죠. 몽고 간장입니다. 그런 스토리도 몽고 간장도 벌써 1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 110년이 된 기업이 생기겠죠. 뭐 오늘은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마산 상고가 또 100주년이 됐죠. 올해는 100년 단위의 어떤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산 상고 55회 출신입니다. 우리 몽고전 한번 몽고화의 문화적인 미래를 다시 한번 살려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 되면 특별히 몽고하고는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저는 특별히 3.15 의거탑 앞에 섰습니다. 창원에 있는 3.15 의거탑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제가 1962년 9월 2일에 태어났으니까 저보다도 2년 전에 이러한 3.15 의거가 있었습니다. 3.15 의거는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독재 정권을 하기 위한 연장을 하기 위한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서 일어났던 3.15 의거입니다. 마산 상고 출신이었던 이주희 열사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저도 마산 상고 55회 출신입니다. 지금 그때 벌써 60년이 지난 62년 전에 부정선거 정치꾼들에 의한 부정선거에 참가했던 이 마산입니다. 근데 6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꾼들이 해왔던 경상남도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는 당력을 떠나서 정치꾼들과 관료들 속에서 벗어나서 민간이 앞장서는 그런 경상남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저도 어린이날 맞이해서 특별히 창원의 서원곡 유원지에 와 있습니다. 무악산 자락의 계곡이죠. 오늘 오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서원곡 유원지에 특히 어린이날 같은데 서원곡 유원지에 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너무 계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멋진 수려한 계곡인데 주변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연적으로 방치해서 나름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데크로라든지 뭐든지 마산의 인상의 가고파를 비롯해서 무악산이 크게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만한 곳인데 그 계곡에 있는 서원곡 유원지가 너무나도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무악산이 경남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가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도지사가 되면 서원곡 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히 무악산 자락에 있는 계곡 서원곡 유원지에 나왔습니다. 무악산 하면 정말 인상의 가고파.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무슨 자락이 나왔죠. 조계동에 가면 지인 이원수의 아동문학가죠. 고양이 봄이 탄생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정의 부인의 오빠 생각 뜸북이 오빠 생각의 동요의 작가이죠. 무악산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것은 결국 가고파 이은상 그리고 이원수의 고양이 봅니다. 뭐니 해도. 그리고 그의 부인 최영애의 오빠 생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동문학 오늘 같은 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곳인데 특별히 무악산 이 서원곡 유원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참 그 부모님들하고 따라와서 여기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있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무악산 관광 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무악산이 마산 창원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그리고 글로벌한 또 우리 그 교포들이나 외국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경상남도 도지사 예비후보 최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성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마창대교 앞에 섰습니다. 이 마창대교는 부산의 광안대교 같이 큰 대교입니다. 우리 마창대교에서도 큰 불꽃놀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충분히 선양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산에서는 6.25 때 우리 연합사와 북한군이 맞붙었던 곳입니다. 그걸 마산 전투라고 그러죠. 마산 전투 때 수많은 학도병이 참가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6.25 때 마산 전투, 낙동강 전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산 전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마산 전투 때 하와이에서 온 유엔군 보병사단이 있었습니다. 25사단 보병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보병사단을 잘 도와서 마산 전투를 이끌게 했던 우리 마산 경남의 학도병들의 의지와 용기를 선양하는 불꽃놀이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특히 우리 마산 경남은 학생들이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6.25 때만 하더라도 마산 전투에서 학도병이 큰 일을 했고 또 3.15 운동 때도 학생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서도 학생들이 크게 개입해서 큰 정치판의 흐름을 바꿨고 또 부마 사태 때도 큰 나라의 정치의 흐름을 바꾸게 한 우리 학생들의 용기들은 마산 창원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용기와 의기를 불꽃놀이로 승화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학생들이 우리 경상남도 창원의 마창대교 불꽃놀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선양합시다. 학생들을 선양하는 큰 축제 마창대교 불꽃놀이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STX, 지금 현재 K조선 앞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을 쭉 이끌어왔던 STX조선, 지금 K조선입니다. 경상남도의 조선 플랜트 산업은 K조선과 대우조선, 그리고 삼성중공, 그 다음에 성동조선, 여러 소목업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침체된 조선 플랜트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전동화에 육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 게이츠의 TWR, 물론 다른 SMR도 있습니다만은 전 특히 빌리 게이츠를 만나서 소형 핵발전소를, 소형 핵발전기죠, 선박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발전기를 반드시 양산을, 대량 생산을 경남에서 할 수 있도록 빌리 게이츠하고 협상할 것입니다.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GM대우, 한국 GM대우 쉐보레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자동차 대우 국민차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의 자동차 산업을 쭉 이끌어왔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라인이 라모 라인이
주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를 정말 생산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한국 GM은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GM 회장과 만나서 이 공장을 전기자동차 회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경상도의 자동차 산업이 반드시 전기차 산업으로 제대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대형 기관의 M&A라든지 조인트벤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 마산의 가장 역사 깊은 곳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나왔습니다. 마산 수출 자유지역은 벌써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이 되도록 여기 그대로 간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60년대에 생겨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우리 전국에서 7대 도시에 위협을 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와 있었죠. 그리고 많은 우리 경남의 여러 가전의 시대였죠. 그 당시에 많은 여공 누나들이 많이 일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외국 기업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50년을 바라보면서 외국 기업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산 수출 자유지역입니다만은 저는 경남 수출 자유지역을 우리 18개 시군 중간중간에 9군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그 경험은 지금 선진국가 난민들이 선민과 후진국들이 미국과 멕시코 같은 곳에서는 뭐 담을 쌓고 그렇습니다. 그런 국경 지역에 우리 수출자유지역 수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가고 우리가 옛날에는 외국인 기업들이 와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가서 그 현지에 있는 근로자들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마산 수출지역이 국내에는 9개 만들어야 되겠지만 해외에는 20군데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활력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마산 수출자지역은 소중한 우리 경험이었습니다. 그걸 되살리도록, 그 활력을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석입니다. 저는 5월 1일 일요일 하동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하동은 내년에 세계 차 엑스포가 열린 곳입니다. 차 문화의 고장이죠. 대표적인 고장입니다. 차 문화는 단순히 마시는 차뿐만 아니고 차사발 그리고 매병과 같은 다양한 차와 어울리는 도자기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한복의 아름다움 그것도 차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와 차 도구, 차사발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한복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관광 스포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청정 지역으로서 안녕하십니까.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하동 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하동은 차문화로 유명한 곳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차문화의 고장입니다. 차와 차사발 그리고 매병 그리고 한복 이것들이 어우러지는 세계 차 엑스포가 내년에 열립니다. 앞으로도 한류 문화의 중심 하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가 차문화와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자동차를 활용한 관광 렌트카 사업도 경상남도가 중점적으로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만, 역시 하동에서부터 친환경 환경 전기차 렌트카 사업도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동의 플라이웨이 케이블카를 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보이는 이 하동 갈사만 주변의 이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케이블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의령에는 자굴산도 있고 창원에는 또 무악산도 있고 각 시군마다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의 영향 때문에 이런 그 케이블카 만드는데 반대도 많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최대한 의견을 맞춰서 케이블카가 많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도 많이 있고요. 또 바다도 많이 또 이렇게 케이블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오늘 금우산에 제가 처음 이 케이블카를 타봅니다만은 다도해를 한번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청명하고 좋은 그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인성입니다. 오늘은 플라이웨이라고 하동에 생긴 금오산에 생겼죠. 케이블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지금 상당히 지금 중간쯤 온 것 같은데 바닷가가 남해안 다도해가 혼이에다 보면 아주 좋은 이런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블카네요. 오늘 제일 잘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녀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지금 하동의 금우산에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케이블카가 이 금우산만 비단 있을 것이 아니라 창원에는 무악산에도 있어야 되고 또 창녕에는 창녕 뭐 또 의령 어디 할 거 없이 케이블카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된다면 상당한 케이블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경남 관광의 꽃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동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5월 1일 일요일. 이런 하동에서도 새로운 케이블카가 등장한 것이죠. 경상남도에는 다양한 산과 섬, 바다에 케이블카가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관광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일요일. 저는 남해군청에 섰습니다. 남해군은 역시 경상남도 해양관광에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못했던 남해군의 해양관광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남해군은 원효대사의 보리암, 그리고 우리 민족과 함께 온 육종 마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마늘의 날, 원효의 날 같은 축제 행사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해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 나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문 앞입니다. 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젊은 시절 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재 구매 담당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가 되살려야 하는 경상남도의 아주 소중한 산업 자원입니다. 빌리 게이츠가 만든 TWR 소형 핵 원자 발전기를 양산을 경상남도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핵 발전기가 양산이 가능하다면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주 엔진은 기름이나 가스가 아니고 소형 핵 발전소가 발전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우리 미래의 산업 자산인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영시청에 와 있습니다. 통영시청에서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다도해죠. 다도해 많은 섬들을 바라보면서 다짐합니다. 통영시는 해양관광의 경상남도 해양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세일러들의 파워보트, 요트맨들의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해양관광의 통영시 반드시 4년 안에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통영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남해 앞바다가 다도해가 잘 보이는 통영 해안을 바라보면서 역시 통영은 해양 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세계적인 세일러들이 말이나 요트를 타고 파워보트를 타고 와야 될 것이 바로 통영인 것이죠. 창원에 구산면이 있다면 통영에는 통영 앞바다의 다도해가 전부 세계적인 세일러들의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의 해양관광은 여러 가지로 많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크게 세계적으로 드러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4년 안에 해양관광이 경상남도 특히 말이나 세일러들의 천국 같은 그런 해양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저는 오늘 촉성루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 난강이 흐르고 있는 촉성루 앞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럴만한 그동안의 영화나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어필하거나 세계적이라고 불리는 드라마 영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한다면 4년 안에 제빵왕 김탁구를 만든 박인택 감독과 함께 진주 대첩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겠습니다. 진주 대첩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농계가 그저 기생이 아니라 비밀 결사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이 진주 대첩 중에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 보면은 하늘을 나른 비행기가 날았다고 합니다. 지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지가 이제 뭐 200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400~500년 전에 진주대첩에서 사람을 10사람이나 태우고 비차가 날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스테리한 것과 함께 진주대첩을 세계적인 드라마로 세계적인 영화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주대첩은 경상남도의 역사 문화 스토리가 함께 담겨있는 대단한 우리의 드라마 영화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농계의 숨결이 살아있는 진주시청에 와 있습니다. 진주시는 경상남도의 모배와 같은 곳입니다. 제가 4년 경상남도 도지사가 됐다면 경상남도에 그럴듯한 영화 드라마가 없는 실정입니다. 진주대첩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진도의 울돌목에서는 명량이라는 이수진, 임진왜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영화였죠. 진주대첩 농계가 있었고 농계가 정말로 기생이었느냐 비밀 결사되었는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조 실록에 보면 진주 대첩에서는 비행기가 날아갔다 합니다. 비행차로 가죠. 그래서
그러한 비차에 대한 미스테리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빵왕 김탁구 감독, 박인택 감독과 같이 진주제첩을 진주시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영화 작품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반드시 4년 안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고 작년에 제가 이제 2021년에 경남 부유기인 상을 받았어요. 수출 유공자로. 그런 게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데 좀 어떤 배경으로 출마하시게 되셨는지 좀 후보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태까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 출마하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 이제 경남 무역인상을 받을 정도로 한 3년간 수출하고 수출 업무하고 해외 기업 유치하는 일에 쭉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자동차, 기계, 조선 플랜트, 항공 쪽 분야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거 살 길을 줄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전기 전동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가 모빌리티 세상을 만들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남은 외국에서 많은 그 바이어들이 와서 보면 상당히 인프라를 갖췄는데 여기 지역 지자체 장들이 나서서 우리 보고 오라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반영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역시 정치인들은 특히 공무원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나서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결국은 제가 그래도 지금 이제 올해 제가 60이 됐기 때문에 나서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누구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좀 어떤 경상남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저는 경상남도를 그 EV 모빌리티를 하면 뭐냐면 전기 전동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뭐죠? 사람이 타는 것들, 자동차, 배,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까지, 항공까지 이런 모빌리티 세상이 잘 구축된 경상남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제조하는 것들을 세계적인 테슬라나 도요타나 이런 또 자동차로 진입하려는 애플이나 소니나 이런 회사들을 같이 경남에서 같이 만들어서 인류 공영에 같이 맞이하자. 그리고 그 선도적인 그런 경상남도가 모빌리티 도시 국가 도시로서의 모양을 갖춰가지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물경 메가시티 할 때도 우린 전당하러 가자 하는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골에 저게 라인이 붙고 있기 때문에 저거 살리기에도 필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만나서 소형 원자를 팔고 있습니다. 땅 자동차 근데 지금 주문이 오면은 지금 있는 데서 못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 막 라인을 깔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 최소 20만 원 땅이 준비되지 않아. 도지사가 땅을 수용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만큼은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기차 사람들 대통령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자금을 따와야 된다 이런 일이 아니고 밖에 가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이든 뭐든 인프라를 구축해 줄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이제 해야죠. 지금 이제 민주당 다 나왔으니까 중간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주문이 지금 그러면 천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만대가 주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 저는 고성군 청에 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공룡과 군청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고성군은 동해면과 중심으로 해서 해안관광, 경상남도 해안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산 수출지역 같은 경남 수출지역이 반드시 고성군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에
특히 선박의 전동화에 줄여갈 수 있는 산업이 고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석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의령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의령군청 담벼락에 의령 큰 줄 땡기기 행사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니스북에 등록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도 제일 큰 줄다리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큰 보물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큰 줄땡기 행사를 경남 도 단위에서 국제 행사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단합, 그것이 곧 의령의 단합, 그것이 곧 인류의 단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저는 의령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의령하면 역시 곽재우 장군, 임진왜란 때 제일 처음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국 정신이 나중에 이병철, 삼성, LG, 효성 같은 커다란 재벌가의 탄생을 예고했는지도 모릅니다. 호국, 의령 역시 호국의 도시죠. 호국 산업기념관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삼성, LG, 효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그동안에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지금 세계 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념관이, 호국 산업기념관이 의령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함안군청 뒷산에 보이는 마리산 459분 앞에 섰습니다. 아라가야의 상징이죠. 마리산 고분. 특히 아라가야에서는 마갑이 나와 출토돼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갑이라는 것은 마을 전체를 휘어 감싸고 있는 철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기미에서는 기마병의 철 갑옷이 나왔다면 함안군 아라가야에서는 철 마갑이 나왔습니다. 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 갑옷을 입혔던 것이죠. 마갑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 금속산업, 철산업의 중심이 이미 뿌리가 아라가야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가야에는 특별히 그런 철산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고당이라는 컨벤션 센터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흔적을 되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라가야는 되살려야 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큰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함안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함안은 아라가야의 고도입니다. 가야 중에서도 아라가야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아라가야가 유명합니다. 아라가야 민속촌, 아라가야 귀향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라가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라가야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테마, 관광의 테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함안하면 중요한 것이 고려동 유적이 있습니다. 고려동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조선에 하고 달리 고려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 고려동 유적, 고려동의 문화, 그것을 살려서 우리나라 고려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가만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비가 참 부슬부슬 오네요. 비와 담배 사이. 비가 안 당긴다, 사진에.
사랑을 배달합니다. 사랑 배달부 최진석 사람 배달부. 한 35년, 40년 딱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저는 오늘 대구시에 왔습니다. 대구에 자동차 지능형 진흥원, 부흥진흥원이 있습니다. 특히 주행성능평가센터 앞에서 여러분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주행성능평가센터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상남도지만 또 어엿한 주행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평가센터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 있는 이런 평가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경상남도는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면 이런 테스트 베드, 경상 독자적인 테스트 베드도 필요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이 주도하는 불경 메가시티는 전기차 모빌리티 도시입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도시 경상남도의 중심에는 양산이 관문입니다. 양산시 화이팅! 네, 4월 19일 화요일 저는 양산시청에 와 있습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의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특히 울산과 부산과 함께 하는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입니다. 양산이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갈 경상남도의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야 문화의 중심 김해시, 이제는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전기차 모빌리티 경남 도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 김해시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저는 4월 19일 화요일 김해시청에 왔습니다. 역시 김해는 가야 문화의 중심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가야 문화권이죠. 저는 가야 시대 이후에 특별한 경상남도, 아마 가야의 새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모빌리티 시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모빌리티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김해가 중심이 됩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 모빌리티 산업의 관문이자 부품 산업의 중심, 전기차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 산업의 부품 업체들의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경상남도의 전기차 도시 건설, 전기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차 시대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를 이룩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저는 지금 세계적인 생태 관광 도시를 꿈꾸는 창녕군청에 와 있습니다. 역시 창녕군은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세계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상남도를 전기차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가 되고 전기차 모빌리티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예비후보 최진석 입장에서는 창녕군이 반드시 가장 먼저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먼저 창녕군에서 전기차 모빌리티 산업이 모빌리티 도시의 기본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전기차 관광 렌트카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이 생태 관광 도시의 핵심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생태 관광 도시 화이팅! 합천 해인사 8만 대전경판 한자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합천은 한자 박물관, 한자 연구개발센터, 인류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한자는. 그래서 한자 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합천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합천하면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저는 8만 대장경 경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됐고 경판에는 많은 한자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아시아권 아니면 인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한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메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연구 개발하고 개발해서 하는 그런 박물관도 있어야 되고 개발하는 연구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역사 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합천군에 생각합니다. 자, 부탁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아니 다시 4월이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거창군청에 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청 앞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하고 3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고시마에서 홋카이도에 구시로까지 상당히 많은 일본의 온천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거창에 갖고 있는 우두산 밑에 있는 가조온천은 세계적인 온천 관광 휴양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가장 큰 세계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조온천을 온천 관광의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 모빌리티 경상남도 건설의 중심에는 관광산업이 같이 해야 되고 온천 관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의 가조온천 관광 개발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우두산 가조온천 관광 힐링 센터 관광산업의 메카 경상남도 거창군 우두산 파이팅!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 밀양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천강이라고 합니다. 영남로 밑에 남천강에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남천강에 텅 비어 있습니다. 남천강 수변 공간도 마찬가지고 저는 경상남도가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 세상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에서 많은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이 공간에 전기차 레저보트가 전기를 활용한 배터리를 활용한 레저보트가 친환경 보트가 요트가 여러분 여기서 다닐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 배를 생산해서 또 경상남도의 모빌리티 산업, 모빌리티 도시 건설과 레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4년 안에 이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바람 부는 영남로 두 상에서 오늘 밀양의 발전에 대해서
모빌리티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제가 도지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KTX와 여러 가지 경부선도로에 요충이 되는 교통에 요충이 되는 것으로서 밀양의 중요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빌리티 도시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렌트카 사업, 전기차 관광 렌트카 사업, 전기차 관광 렌트카 사업의 큰 관문이 밀양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9개의 경상남도 수출 차이 지역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밀양은 반드시 점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전기차 기업들이 경상남도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남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밀양에 와 있습니다. 영남로 앞에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전기차 도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밀양인 것입니다. 밀양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상남도의 관광 전기차 렌트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밀양에 KTX나 이런 도로 교통망을 활용해서 경상남도의 전기차 관광 렌트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 요지인 것을 감안해서 밀양과 인접해 있는 도시, 시와 군과 협의해서 마산의 수출 자해 지역 같은 전기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조립 공장 라인을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독일 기업 중에서 유치할 것입니다. 반드시 4년 안에 이 일을 밀양시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남로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마산상업고등학교가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마산상업고등학교는 벌써 100년 전부터 경상남도 특히 마산의 상업도시의 중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산 수출자재 시대체는 마산이 전국 7개 도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 마산 상업고등학교, 경남에서 대한민국의 상업 시대를 이끌어왔던 마산 상업고등학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도립 국제 마산 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마산 상업고등학교의 100년 정신을 개성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 예비후보 최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